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메가스터디에서 경동고 1, 2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송경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를 좀 아쉽게 봤다거나 아니면 경동고 진학을 앞둔 친구들이 설명의 영상을 찾아볼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중간고사 꼼꼼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23년도부터 쭉 이번 연도 26년까지 경동고 친구들 1, 2학년 포함 전부 1등급과 100점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26학년도 중간고사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중간고사에서 100점도 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공부를 못하더라도 혼자 공부할 때는 전교 116등이었다가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적 향상이 된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는 경동고에서 이제 1등급이 전교에서 4명이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저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친구들이 거의 다 제 손을 거쳐간 제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경동고를 제가 오랫동안 맡다 보니 경동고 서술형의 트렌드를 제가 잘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역시 서술형도 적중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분석은 일단 크게 객관식 18개, 그 다음에 서술형 5개로 총 2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똑같은 출판사인 공통영어 천재강 1, 2과가 들어갔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모의고사는 항상 그 전년도 모의고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가 2026년도이기 때문에 25학년도 3월 모의고사 지문이 8개 들어갔고요. 들어가는 지문의 개수는 8개에서 10개로 항상 왔다 갔다 하고요. 평균적으로는 8개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출제 범위별 문항 비중을 한번 보시면 교과서 1과 교과서 2과 모의고사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다 비슷하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38점, 1과에서 38점, 2과에서 31점,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30점 정도로 되게 비슷한 분포도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범위별 문항 비중을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 1과랑 2과랑 합치면은 총 70점 정도가 되고 모의고사만 봤을 때 이제 30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교과서의 비중이 일단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보시면 서술형이 꼭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형 유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능형 독해 유형도 나오는데 그러면 내신형과 수능형이 뭐냐?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내신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제 서술형, 그 다음에 어법 객관식, 틀린 거 개수 찾기, 이런 게 내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수능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논리 독해 유형이 가장 거기에 비슷한 유형인데, 내용 일치라든지 빈칸, 요약문, 제목, 의미 추론,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제 객관식에서 어법이 7.7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서술형에서도 어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어법 문제까지 포함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법 문제가 16.7점 정도로 어법의 체감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법이 많이 안 나오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법이 꽤나 많이 나오는 편이 되고요. 그리고 원문 변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문 그대로의 어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원문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변형된 문법에서는 아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아예 바꿔놨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형이 있는 어법 시험이어서 사실 이제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했을 때 경동고 시험 쉽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동고 시험이 쉬운 시대는 좀 지나갔고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경동고에서 이 정도는 맞을 줄 알았다. 중학교 때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경동고 시험은 그렇게 쉽지 않았고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5문항 비중을 보시면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교과서거든요. 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총 5문제 중 4문제가 다 교과서에서 나오고 단 한 문제만 모의고사에서 나오는데 이 모의고사가
가장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서술형은 이 문장 완성을 하는, 즉 영작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모의고사 지문에서 그 영작 문제를 맞추냐 틀리느냐가 굉장히 변별력이 높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다양하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법 오류 찾는 거 꼭 한 번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장 완성하는 것도 교과서에서 하나 나오고, 나머지 어법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 다양하게 변형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답형, 서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핵심 3가지는 일단 첫 번째, 원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붙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영작을 해야 되고, 영작을 한 다음에 꼭 틀려오는 게 뭐냐면, 영작은 잘했어요. 말도 맞고, 한데 어법이 하나씩 틀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쓴 다음에 내가 쓴 게 수일치가 맞는지, 그리고 병렬 구조를 지켰다면 똑같은 문법 구조, 병렬 구조가 어디 다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여기에서 실점, 감점 없이 원점수 그대로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문항 난이도별 상세 분포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이렇게 어려운 유형이 34.7점 정도로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유형이 개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유형들이 배점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법 문제들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복합어법, 서술형, 고배점, 모의고사 빈칸처럼 이렇게 좀 어려운 문항들은 배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되게 한두 문제만 틀려도 굉장히 타격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면에 보면은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문항이 그렇게 높진 않죠. 이렇게 많이 배점이 있진 않죠. 그래서 19.2점 정도로 경동고 시험이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만 줄이면 맞출 수 있는 문항, 하 난이도의 문항보다 지문의 전체 구조, 문법 구조를 동시에 요구하는 어려운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문항들이 여기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바로 다음에 주요 문항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문항으로 일단 먼저 어휘 문항을 볼 건데요. 문맥상 반대 어휘를 찾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1번부터 5번 중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하나의 어휘, 3번만 반의어로 출제가 됐는데요. 자, 3번의 원래 어휘는 컬렉티브로 집단적인 이란 단어가 원래는 쓰였었는데 반의어인 individual, 개인적인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단순히 우리가 원래 쓰였던 컬렉티브, 집단적인이란 단어의 뜻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같은 맥락을 가지는 어휘들을 다 그룹화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컬렉티브를 외울 때 컬렉티브, shared, 공동에 공유하고 있는 together, 함께, 그리고 participation, 참여라는 단어까지 같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기 노트를 학생들에게 시험 전에 나눠주는데요. 여기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형광펜 되어 있는 애들이 어휘가 변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제가 따로 필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단어의 어휘를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시간 오래 걸리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어휘들만 반의어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동반의어를 함께 정리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컬렉티브에다가 형광펜 쳐놓고 그 반의어 인디비듀얼도 적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학습한 친구들은 쉽게 1초 만에 아마 답을 골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키워드들을 다 정리를 하셔서 동반의어 정리하시면 이 어휘 문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예비고1 친구들이 있다면 경동고 시험의 유형은 어휘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방학인데 경동고 진학을 앞두고 있다 하다면 단어장을 하나 구매를 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옆에 보통 단어장들이 동의어, 반의어가 같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를 미리 한번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핵심 문항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A부터 E까지 틀린 거를 하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색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즉 복합어법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유형입니다. 하나라도 찾지 못하면 실점이 있는 유형이어서 지금 이 부분에선 틀린 게 총 3개였어요. B, D, E 이렇게 3개가 어법으로 출제가 됐었고 그러면 이 어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시험에서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 중 하나겠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가 어법으로 나올 만한지 미리 공부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B번에 월이 was로 쓰여야 되고 D번에 published가 publishing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어법에 나올 만한 부분들 있죠. 지금 방금 출제됐던 월 부분이 제가 지금 체크했던 was 이 부분이 정답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나올 만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줬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도 제가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허리케인에 S가 붙어있는 부분에 이렇게 필기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바로 전 이 시험 문제에 보시면 A번에 실제로 허리케인의 밑줄이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낼 만한 좋아하는 어법 포인트들을 제가 미리 다 찝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를 계속 눈여겨보겠죠. 허리케인이 여기서 복수였다라는 걸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이거 쌤이 체크해준 부분이네. 여기 맞게 쓰였구나. 여기 쌤이 노란색 형광펜 쳐준 부분 was였는데 이거 변형됐구나. 이걸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 필기 노트를 보고 공부한 친구들은 일단 같은 지문이 문법으로 나왔을 때 노란색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으로 눈이 먼저 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답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퍼블리싱도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방금 여기 출제됐던 부분도 학생들이 많이 눈여겨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어법들을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그거를 이해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어법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도 이 부분만은 제가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어법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반대로 시험에 나올 부분들을 미리 좀 먼저 알아두고 그 부분의 개념을 찾아서 공부하면 베이스가 없더라도 어법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핵심 문항으로 서술형 문제를 볼 건데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서술형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모의고사에서 영작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딱 하나씩 이렇게 영작 문제가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한글 해석도 주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글 해석을 주어주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일단 지문의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본인이 먼저 한글로 머릿속에 떠올려 놔야 손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해석의 내용조차 모른다면 영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한글 해석을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영작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매년 한글 해석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꼭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문장을 암기하고 있을 수 없겠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들을 미리 암기하고 있으면 도움이 큽니다. 자, 그럼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들을 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이들에게 이번 연도에 공부했던 손필기 노트인데 이렇게 외워야 되는 문장 앞에는 제가 암기 표시로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 문장 시작 보시면 anyone으로 시작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서술형으로 나왔던 여기 B, 빈칸의 시작이 anyone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이 문장, anyone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을 통문장으로 아이들에게 암기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미리 암기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통째로 아이들이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외웠냐면은 이제 시험과 동일하게 문장 배열하는 식으로 한글 해석을 주어주고 문장을 배열하는 근육 기억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서술형 영작 문제에서도 어려움 없이 문제를 써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1등급 100점 다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경동고 친구들은 저의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시험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무슨 문제가 변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미리 연습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경동고 시험의 유형을 23년도 그 전부터도 제가 경동고 수업을 다른 학원에서 해왔기 때문에 경동고 시험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를 그것을 바탕으로 동일한 배점에 동일한 그 순서로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애들이 풀었던 이 중간고사 서술형 5번, 아까 이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체 제작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즈 앞에 빈칸이 뚫려 있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풀었던 모의고사에서도 노즈 뒤에 빈칸을 영작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객관식 9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법 문제, 복합어법 문제 이거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체 제작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이 제가 어법 유형으로 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낸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조금 더 어렵게 훈련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난이도가 어려워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습했던 것보다 좀 쉽네 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유형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니 아이들에겐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고사 객관식 17번 문제는요, 빈칸 문제였어요. 그래서 빈칸이 17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4.1점짜리 문제가 보시면은 빈칸이 must 하고 빈칸이 뚫려 있죠. 근데 이 실전 모의고사 보시면 제가 똑같이 must 하고 빈칸 뚫려 있고 여기에 빈칸에 맞는 단어를 빈칸에 맞는 이제 문장을 찾아서 골라라 라는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모의고사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 모의고사를 공부하고 오답한 친구들은 정말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말고사 어휘 공부를 하실 때 경동고는 어휘가 중심인 시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문을 공부를 하시고 그 지문에 있는 키워드들을 밑줄 친 다음에 그 지문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이제 동의어, 반의어를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남자 학생들 보면은 남고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채점도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시험 점수가 경동에선 잘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오답을 꼭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이 오답을 잘 처음에는 할 수 없더라도 제가 옆에서 조교과 함께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어법을 해야 되고 모르면 이게 왜 정답인지 설명을 옆에서 다 지도를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지문을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출제자의 눈에서 어떤 문장이 나올 만하구나 라고 찝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장들을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동고 내신에서는 어휘를 단순히 뜻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들 함께 반의어들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법 변형이 굉장히 많이 돼요.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이거는 다른 지문을 쓴 게 아니냐라는 정도로 저희 1학년 친구들이 작년 문제를 제가 몇 문제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정말 이런 식으로까지 변형이 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형이 많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의고사 서술형은 한글 해석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써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문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연습은 옆에 제가 수업 때 조금씩 한글 해석으로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그 한글 해석으로 먼저 지문의 내용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시면 순서 문제라든지 문장 삽입 유형 이런 거 쉽게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체 모의고사 있죠. 그래서 자체 모의고사로 실전 유형을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단순히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동고 시험에 맞춰서 훈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리에서 각각 학생들별로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교와 함께 논의해서 조교와 클리닉이 들어가는데 이번 중간고사 피드백 자료를 바탕으로 이 학생이 몇 번 문항을 틀린 걸 보니 어휘가 부족하다. 아니면 이번에는 암기가 좀 부족했던 학생이다. 해서 그 부분을 위주로 기말고사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제 손필기 노트를 보시면은 아까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었죠. 그래서 하늘색은 어휘로 동의어들을 다 정리해놨고 노란색은 어법에 나올 포인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은 서술형까지 한 번에 다 정리된 필기노트가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이쁜 필기노트가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 전에 한번 훑어봄으로써 어휘와 어법, 서술형까지 한 번에 복습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는 다른 거 막 문제 풀었던 거, 뭐 문제집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제가 요 필기노트 하나만 나눠주고 계속 반복하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보물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체 모의고사는 실제 경동고 시험과 똑같은 배점에 똑같은 문제 비율로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시험 전에 실전 훈련을 함으로써 실전에서 나올 수 있는 오류나 아니면 실수들을 미리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실제 시험에서는 틀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체 모의고사는 이제 시험 범위가 다 끝난 다음에 실제 시험처럼 50분씩 진행이 되는데 이 자체 모의고사 문제 외에도 매주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형 문제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전 모의고사처럼 이 시험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시험도 클리닉 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내신 수업 시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경동고 1학년 수업은 수요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에 8시부터 10시까지가 정규 수업인데 아이들이 일찍 와서 클리닉을 봅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 이제 테스트나 아니면 숙제 검사를 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수업이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후에 아이들이 이제 결과가 잘 나왔을 때 매번 톡을 주는데요. 요거 참고 자료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경동고 시험을 제가 굉장히 자체 모의고사나 필기노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적중을 시켰는데 이것은 단순히 제가 운이 좋아서 이런 시험에 나올 것들을 찝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오랫동안 분석하고 오랫동안 이 경동고 시험을 봐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힘들기만 하고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힘들게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항상 출제자의 눈에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중간고사에 적중이 높았던 것처럼 기말고사에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